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이 2.3% 정도 하락한 조금 좀 고생스러운 하루였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정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갑자기 금요일 장 마치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동시에 쏟아져 버렸죠. 일단 첫 번째로 뭐예요? 북한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인원이 갑자기 장 끝나고 이제 시간에 들어갈 때 갑자기 철수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금요일에 연락사무소 악재로 결과 뭐가 나왔죠? 시간외에서 빅텍 등 방산주가 시간외로 급등을 하고 8% 정도 급등했나요? 그 다음에 대북주들이 물량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 나왔어요. 빅텍은 반대로 물량을 누군가 크게 잡았어요. 시간에서 굉장히 크게 잡았고 이 주체는 개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대북주도 하락은 물량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물량이 적게 나온 상태에서 시간에 하락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주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뉴스를 보고 흥분을 해서 매매를 하는 개인들이 시간에 덥석 사거나 팔거나 한 금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연락사무소 내용은 돌연 갑작스러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물론 조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장 마치자마자 이제 금요일 이제 주말 되는데 장 마치자마자 이렇게 속보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두 번째로 요거를 깨끗한 상태에서 조금 메모를 할까요? 다시 이렇게 가릴게요. 두 번째로 그날 밤에, 자, 이렇게 두 번째로 미국 증시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하고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악재를 다 반영해서 딛고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고가도 넘보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았는데 금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아침 되는 시기에 굉장히 이제 2% 급락이 나왔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는 급락이 나왔는데 그 사유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이거 보세요. 한번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예상된 사유예요. 예상된 내용으로 그거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 점점 역전되고 있는 현상이고 이제 이게 가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기가 된 거지. 다 누구나 그 한두 달 전에 다 나왔던 얘기고 두세 달 전에도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상된 내용을 가지고 급락을 시켰어요. 물론 적지 않은 거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 선물이 좀 지금 1%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 선물이 나스닥 선물 지금 1% 가깝게 내려가고 있어요. 1% 좀 안 되는데 대충 1% 앞으로 또 오후장에 또 우리가 이제 장 종료된 시기에도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대충 1%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치면 오늘 이대로 이제 시작을 한다면 또 미국 증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먼저 하락 출발을 하면 이 부분에서 놀겠죠. 근데 일단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달고 끝나줄 가능성의 무게를 좀 실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다 예측할 수 있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고 이거 잘 써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미국 증시가 지금 갑자기 하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시장 악재가 생겼을 때 여기다가 이제 더 머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버리면서 오늘 시장이 개파락을 출발했고 장 종료시까지 계속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 2.3%가량 가까이 빠졌는데 심리적으로는 대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이 그리 빠지지 신라젠은 물론 2% 하락이 있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에 거의 보합 위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는 3% 이상의 폭락장을 보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장중에 갑자기 이제 2시 반 이후 3시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첨생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가 이제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좀 심한 상태고, 요게 지금 쉽게 지금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누군가 먼저 정보를 접한 측에서 이 관련주들을 그냥 시장가로 쏟아내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굵직한 종목들로 치면은 메디포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좀 굵직한 종목들. 메디포스트가 어쨌든 시장에서 좀 떨어지고, 관련해가지고 대형 바이오주들도 같이 동시에 일정 부분 밀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판에 요 전에 있었던 대북 호재가 이걸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악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요 전에 금요일에 나왔던 대북 악재가 소멸이 되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의 악재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다 끌어내리면서 일단 시장 지수는 끌어내렸습니다. 중소형주 혹은 거책에 내려갔던 것들을 살펴본다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종목으로 엠젠 플러스, 옵티팜 이런 것들이 지금 급락을 했었죠. 홈캐스트, 줄기세포, 홈캐스트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갑자기 뭐 20% 이상 혹은 15% 정도 급락을 보이면서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원래 안 좋았던 상황에서 더 그냥 망가뜨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요 직전에 나온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2시 반 정도에 나온 이제 연락사무소 관련 북측 인원이 일부 복귀했다라는, 금요일에 빠졌다가 우리 시간의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오늘 오전장을 망가뜨려 놨던 이 내용이 북측 인원이 일부 복귀했다는 소식과 함께 대북주들은 하락을 멈추고 플러스 전환돼서 대부분 끝났어요. 그런데 이 때문에 빅텍은 많이 내려갔죠. 빅텍은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그럼 같이 이제 시장이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첨생법 관련된 악재가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끌어내리는, 왜냐면 바이오의 비중이 시장에서 더 크니까, 더 큰 게 묵직한 게 더 내려가 버리니까 아무리 대북주의 소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커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7거래일간 오늘까지, 오늘 장 종료시까지 9천억 이상, 9,1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연속으로. 하루 평균 1,300억, 하루 평균 1,300억을 매수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매수량입니다. 하루에 1,000억 이상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큰 상황인데, 뭐 요즘 들어서는 자주 일어나지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900포인트를 한번 찍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1,000억 이상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정말 극히 드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7일간 평균 1,300억을 매수하는 엄청난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7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순매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수십 년간 열렸잖아요. 네, 물론 1,000억짜리가 든지 최근이기 때문에 사실 이 통상도 요즘 들어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기껏해야 뭐 개인들이 많이 사면 500억 사는 거고,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팔아야 500억 파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50에서 한 200억 정도, 300억 정도 샀다 팔았다 하는 수준으로 잡히는데, 그러려면은 1조 원을 개인들이 채우려면은 거의 뭐 20일 이상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 2년 동안 통상 개인들은 마지노선을 거의 연속으로 1조 원 정도를 매수한 시점, 코스닥에서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한다면 과매수 구간이다. 과매수인데 시장은 보통 과매수는 올라갈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급등해서 과매수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질 때 혹은 조정받을, 그냥 뭐 횡보 조정이든 하여튼 안 좋을 때, 좋지 않은 시기에 개인들이 1조 원이나 매수했다는 것은 과매수라고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 최근 들어 개인들이 1조 원을 연속 매수한 시점에서부터는 리바운딩이, 개인들을 이제 그 매수, 부담스럽게 매수했잖아요. 개인들이 1조 원이나 연속했는데 시장 좋지 않았어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했어요.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내 계좌가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올려주면 팔고 싶겠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니까 또 내가 남은 돈 쥐어 짜내면서 뭐 신용을 사든 쥐어 짜내면서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무서워요. 하루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개인들을 많이 채워놨어요. 그럼 뭐예요? 살짝만 튕겨놔줘도 개인들은 이제 거칠게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 1조 원 정도가 채워지면 이거 개인들이 샀으면 누군가는 팔았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았죠.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현금 확보는 그 뭐예요? 현금 갖다가 뭐 인출해서 다시 다 돌려줘요? 기관들이 펀드 자금 다 개인들한테 각자 각출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 판 다음에 환매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려주나요? 빼서 뭐 다른 거 써버리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다시 매수 자금으로 대기 자금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어떤 시장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되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매수 자금으로 들어올 때 또 거칠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마냥 팔 수는 없고 마냥 살 수는 없어요. 개인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들도 파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조 원까지 채워진 상황, 시장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대형주들이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지금 뭐 얼마나 떨어졌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의 횡보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들은 시장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종목들, 개별 종목들만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떨어졌는데 최근 7일간, 7거래일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샀다는 거죠. 이제 다시 팔 때가 된 거고 팔 때는 외국인들 기관들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끌어당기면서 개인들 매도 유도할 겁니다. 항상 이거는 반복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시장이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산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자금이 없다면 기회를 그냥 좀 기다려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수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또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상도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정도 혹은 모레, 저는 내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미국 증시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 내일 정도가 맞은 선이겠죠. 내일 정도에서 돌아 올릴 수 있겠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한들 개인들이 다시 뭐 여기서 엄청나게 더 많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약간 오버할 수 있겠죠. 뭐 정확히 1조 원에서 딱 끝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뭐 9천억에서 끝날 수도 있고 1조 1천억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탈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리상 여기서는 개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위치고 더 사기는 부담스러워하는 위치고 외국인 기관들도 더 팔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좀 볼 겁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일본 증시는 시황에 좀 더 영향을 미쳐요.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은 시황적인 요소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을 좀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중국 증시는 조금 심리가 괜찮아요. 중국 증시는 이미 그때 거래 크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 때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후로는 심리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중국 증시를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루 이틀 정도를 더 보자고요. 하루 이틀 710포인트대까지 그거 지나가면 사실 시장이 한번 한번 강하게 전환이 되기 직전에 급락을 보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거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개인 매도 구간이 과매수 구간으로 잡혀 있고 보통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추세가 좋다가 무너질 때 재차 출발하기 전에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쌍바닥을 이탈한 구간에서 지금 약간 뭐 이렇게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져서 올라가는 뭐 이런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나가봐야 알겠죠. 근데 시장이 지금 악재 초성이었잖아요. 지금까지 10월 이후로 뭐 크게 해소된 거 없이 미중 무역 전쟁 아직도 지금 뭐 골머리 해결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내용 나오고 있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는 또 대북적인 북한 관련된 요소들도 마찬가지고요. 걸림돌만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2월 28일 이후로. 길게 보면 2월 28일, 짧게 보면 3월 14일 정도로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가 한 달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달 반등하고 한 달. 그쵸? 10월 달에 한 달 폭락하고, 그쵸? 한 달 폭락하고 한 달 반등하고 12월에 조금 한 달 조정받고 두 달 반등하고 지금 한 달째 조정. 돌고 돕니다. 시장은 계속 하락할 수는 없고 계속 올라갈 수도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전환점을 찾아낼 수 있는 시기가 뭐 이번 주 월말이기도 하고 뭐 월말에 지금 3월이니까 분기말이잖아요. 분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3월달에 성적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기관 펀드들도 지금 3월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생각을 아무도 안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좀 심리를 좀 더 가다듬으시고 빠르면 뭐 내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이나 좀 길어지면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번 주 말 3월 말일이 이번 주 말이죠? 4월 달이면 다음 달이 되니까 그렇죠. 맞나요? 이번 주말이 25, 26, 27, 28, 29 맞네요. 30, 31일은 그거니까 주 말이니까요. 사실상 29일이 25, 26, 27, 28, 29일이 실질적으로 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정도까지 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떨어진 위치에서 팔지는 마세요.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개인들이 살 때는 원래 일반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좀 오버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도 조금만 전환이 되면 다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도 대북 그 연락사무소 악재로 작용했다가 이제 반쪽짜리 돌아서니까 호재로서 다 플러스 전환되면서 끝났잖아요. 대북주들. 마찬가지로 작은 것들이 전환이 되면 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악재 투성이었던 시장에서 저점 구간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시기가 항상 지나가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무난해집니다. 항상 시장은 돌고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분히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씩 풀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대신에 사인이 나오면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잘라서 그때 더 좋은 종목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단기 매매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수익 실현에 있는 구간 종목들을 잘라내면서 좀 더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심리를 조금 심리를 좀 이기기 위해서 하는 매매도 있으니까 사인이 나오면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한 주 정도는 좀 더 평소보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뭐 쭉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오늘 뭐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시장이 워낙 가는 게 없으니까 갈만한 종목들이 없으니까 로봇 쪽에 좀 테마가 일어났는데 로봇도 정책주로서 좀 태동기 성향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수소차처럼. 근데 또 뭐 바로 바로 따라잡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이제 시장 반등 나올 땐 또 오히려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게 다른 게 이제 매매할 게 생기면은 또 수급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는 과정을 한 번 들어왔다가 수급이 죽을 때 한번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이게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장중에 막 20% 올라갈 때만 따라잡고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밤사이 미국 증시가 뭐 적당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마치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